삼육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한국사 오늘 공부하게 될 건데요. 바로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이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제가 계속 EBS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원격 수업을 제공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에게 좀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문제풀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우리가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쵸? 예, 잘 지내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어, 개인 위생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키시고, 웬만하면, 음, 친구들하고 잘 만나서 놀고 싶겠지만, 단체적인 행동, 어디 놀러 가는 행동 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3 학생들 1월 8일, 2021년 1월 8일 졸업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학교에 좀 더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졸업식도 우리가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한국사에 관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2018학년도 거. 요거는 2017년도에 본 시험이에요. 그래서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도라는 거는 그 해 18학번들을 위한 문제라는 거죠. 17년도에 문제가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제가 몇몇 반들한테는 19학년도 문제, 20학년도 문제를 기출문제로 같이 수업 시간에 풀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반 친구들은 많이 못 풀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이런지라 우선 18학년도는 같이 다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문제가 조금 어렵다,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열심히 역사 공부했잖아요.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의 내용이 기초가 되고 바탕이 돼서 여러분이 좀 더 고등학교 역사는 특히 고등학교 한국사는 여러분이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좋죠? 문제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몇 반은 미리 풀어봤고 미리 풀어보라고 시험지만 올렸던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은 그 위두랑에 그 영상도 보고 시험지도 같이 올린 반도 있어요. 하여튼 알아서들 좀 저번 주에 좀 정신이 없어서 아시죠? 저번 주에 우리 상담도 하고 선생님들 여러분하고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느라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수업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 잘 기억해 두면서 각 반마다 잘 맞춰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 시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 가 시대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 글들이 나와 있지만 솔직히 그림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1번 문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시대의 내용이겠죠. 즉 선사시대에 관한 내용이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반달돌칼이 나왔고 여긴 고인돌이 나왔는데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이 반달돌칼에 대한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돌칼이라고 하니까 다들 신석기 아니면 구석기, 구석기까지는 생각 안 해요. 신석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돌이니까요. 그리고 예쁘게 생겼죠. 자, 구석기의 도구들은 주먹도기 같이 울퉁불퉁 생겼고 신석기의 도구들은 굉장히 매끈매끈 생겼습니다. 이것도 매끈매끈 생기면서 돌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친구들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신석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돌칼은 청동기 때 겁니다. 참고로 청동기 시대 때는 농사를 돌로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청동으로 농사 지을 수는 없어요. 자, 여기 한번 조사 내용도 같이 읽어볼게요. 농경이 발전하면서 반달돌칼과 같은 수확도구가 사용되고 식량 생산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빈부격차 계급 등장한 건 청동기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 고인돌도 이 어떤 족장의 무덤인데 이 고인돌을 만들기까지
남자 인원이 작게는 10명에서 20명, 고인돌이 작으면 많게는 막 5, 60명의 노동력이 필요해요. 이 고인돌을 세우려면. 그럼 여기 묻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건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는 청동기입니다. 그러면 청동기를 찾으면 되는데 아까 1번 아까 선생님이 주목도기는 구석기라고 했죠? 땡. 2번 철제갑옷 당연히 철제갑옷은 철기겠죠. 3번 금관이 출토된 고분에 대해 조사한다. 우리나라의 금관으로 유명한 나라는 신라입니다. 신라라는 나라에 대한 고분 이미 청동기 철기가 다 발달된 상태겠죠. 이 시대는. 금관이 출토됐다는 그 시기는 이미 청동기 철기 그 이상으로 발달된 시기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요게 바로 청동기 동검 이 동검이 청동기 거고 빗살무늬 토기는 여러분 신석기 때입니다. 자, 농사가 시작됐던 시기였던 신석기는 그때 당시에 식량 저장고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여러분 참고로 세형 동검이 있는데요. 세형 동검은 또 철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한국사는 절대평가고요. 또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뻔하게 흔한 문제,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한 문제들 위주로 나오지 되게 뭐 저쪽 구석에서 되게 어려운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아마 풀어본 친구들 느낌이 오겠지만 문제가 그닥 어렵진 않았죠? 예. 자, 2번. 미출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웅장하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성은 삼국시대의 중국 세력의 침략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백암성입니다. 우선 삼국시대라네요.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하나겠죠? 헉, 설마 삼국시대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없겠죠? 삼국시대를 막 고려라고 생각하고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발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없겠죠? 자, 너무 어려워요. 배감성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물론 배운 데도 있고 안 배운 데도 있는데 너무 어렵죠. 굳이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뒤에 다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 성을 쌓은 나라는 수와 당의 여러 차례에 걸친 침공을 물리친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힌트가 있어요. 중국 세력의 침략에 대비. 그 다음에 수와 당의 여러 차례에 걸친 침국을 물리침. 자, 이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누굴까요? 맞습니다. 살수대첩이랑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으로 유명한 고구려죠. 자, 이 고구려를 1번부터 5번 중에 고르시면 돼요. 낙랑궁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다. 요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낙랑궁 몰아냈던. 그 다음에 왕의 칭호로 마리깐 등을 사용하였다. 이 마리깐이 어느 나라에서 사용했냐? 신라예요. 우리 신라의 뇌물마립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얼핏 기억나죠? 뇌물마립간 때 왕권이 강화되었다. 죄송해요. 자, 영고라는 제천행사. 자, 영고는 옛날에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요 시대 때 부여가 했던 제천행사입니다. 여긴 부여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웅진삽이라는 수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백제입니다. 그 다음에 당의 삼성욕부제를 수용해서 그 정치를 좀 응용했던 나라는 바로 발해고요. 당의 삼성욕부제를 받아들여서 좀 변형한 나라는 고려예요. 예. 근데 여기서 당의 삼성욕부제를 수용하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요건 발해입니다. 자, 고구려, 여긴 신라, 여기는 부여, 여긴 백제, 여기는 발해입니다. 답은 1번. 네. 어렵지 않죠? 예. 자, 3번. 그는 계율을 어기고 설청을 낳은 후, 자, 설청 동그라미, 속인의 옷을 입고서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하였다. 큰 방 모양으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 문구를 따서 무해라고 부르고 무해 동그라미,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이것을 가지고 곳곳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니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까지 모두 부처를 알게 되고 여기서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까지 모두 부처를 알게 되고 나미아부타불을 외우게 되었다. 이거 줄 쳐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불교하면 가장 떠오르는 스님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마 원효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제가 몇몇 반에서는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해골물, 원효대사 해골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린이 삼국유사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원효대사는 해골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아주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스님이세요. 이 사람 특이하게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신라 공주와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설총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예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무예라는 노래를. 이거는 이제 불교, 어려운 불교의 그런 구절을 노래로 바꿨어요. 왜? 쉽게 사람들이 따라서 불교를 배울 수 있게 해주려고. 우리 원효대사는 귀족 불교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그 다음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를 사람들한테 전파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배우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니까 어때요?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유명하다고 할 만하죠? 예, 우리 한국사 그동안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되게 좋다, 유명하다, 훌륭하다라고 평가해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게 평가하죠. 우리 뭐 의상이란 스님도 있고 했지만 의상은 실제로 당나라에 가서 인도까지 가서 막 불교 공부 열심히 해갖고 와서 어려운 불교를 정리한 사람이지만 원효대사는 유학을 가지 않고 다시 그냥 돌아오셔서 백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교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상보단 원효가 시험 문제 더 잘 나와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오니까요. 자, 여기 마지막 줄에 가장 큰 힌트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까지 모두 부처를 알게 되고 나미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다. 자, 이 사람은 원효입니다. 원효를 한번 여기서 골라볼까요? 모르겠죠.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제로 어, 정치사 위주로 공부를 하지 종교나 문화, 경제는 깊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게 뭘까 할 거예요. 약간 3번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예요. 여기 보면 3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어렵겠죠. 그래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자, 중국으로부터 풍수지리서를 받아들였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요. 어, 신라의 선종이라는 불교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통일신라말 선종이라는 불교가 풍수지리서라고 합쳐서 선종이라는 불교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결국에는 통일신라 이 사람들이 육두품하고 호족하고 결탁해서 고려를 저기 신라를 멸망시키게 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기억 못해도. 고등학교 때 배우시면 돼요. 2번. 그래서 요거는 그냥 통일신라말 선종을 받아들였던 스님들이 한 행동들이고 2번은 교감겸수는 요거는 고려에 의천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 왕자예요. 이 사람이 주장한 교감겸수 그걸로 국청사를 창건하였다. 자, 여기 옆에다가 의천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이 답입니다. 화쟁을 주장하고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다. 이게 뭐냐면 모두 화합하자란 뜻이고 요게 바로 모든 것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뭐 그 다음에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부처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모두 다 된다. 그런 식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화쟁이라는 뜻과 아미타 신앙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요거는 딱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요걸 주장한 사람이 바로 원효고 원효에 대한 내용이 3번입니다.
자, 4번.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화엄종을 개창하였다. 이 사람은 원효의 친구인 의상입니다. 그 다음에 백년사를 결성하고 참여와 연부를 강조하였다. 요거는 그 고려예요. 시대가 아예 고려기 때문에 이 시대랑 안 맞습니다. 참고로 원효는 통일신라 사람이죠. 예. 3번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화사를 배울 때 불교를 열심히 배우게 될 겁니다. 단 조선의 불교는 안 배워요. 불교는 딱 고려까지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불교는 고려 불교기도 하지만 통일신라 불교가 더 잘 나옵니다. 특히 통일신라의 누구? 원효가 잘 나오죠. 실제로 이 원효의 불교는 일본으로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4번. 다음 건의에 따라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신 최승로는 심의 28조를 작성하여 자 최승로 심의 28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요거는 바로 고려입니다. 언제라고요? 고려예요. 정확하게 고려 성종 때입니다. 고려 전기 성종 때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끼고 있고요. 최승로가 성종한테 심의 28조를 작성해서 올리는데 실제로 28개의 개혁안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교과서에 이 심의 28조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문구는 28개가 다 나와 있지 않고 몇 개밖에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이 외관을 두소서가 뭐냐면 외부에다 관리를 파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또를 파견해서 지방을 관리해라. 이렇게 최승로가 왕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그럼 옛날에는 관리를 안 뒀나요? 네, 맞아요. 언제까지? 예, 신라 때까지는 지방관을 좀 파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신라 때 왜 지방의 호족들이 득세했잖아요. 그거는 중앙에 지방관을, 즉 사또 같은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고려 때부터 조금씩 지방관을 파견해서 바로 조선시대 때는 각 고을마다 사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요 때가 이제 고려 때인데요. 고려 때를 찾으시면 돼요. 자, 22담로 옆에다 쓰실까요? 백제, 무령왕, 무령왕.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는 8회.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둘었다. 조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게 바로 최승로가 건의한 심의 28조 중에 제일 중요한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바로 고려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조 오서경 이거는 통일신라의 지방제도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내용을 구구절절 다 암기할 필요 없고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최승로를 보고 얘는 고려 때인데 고려 사람인데 라고만 알아두시고 1번부터 5번 중에 고려를 찾으시면 돼요. 보통 수능 문제는 이런 식으로 쉽게 냅니다.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어느 나라인지 그래서 여기 안에 그 나라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자 여기 보시면 향소부곡 특수행정구역 향소부곡이 나와 있고 무신집권기에 망이망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느 시대인지 혹시 아세요? 우선 무신집권기가 제일 힌트가 되겠네요. 바로 고려 때입니다. 자 고려 때 무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왜 만적의 난 망이망소의 난 이런 게 일어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또 배울 거거든요. 자, 근데 만적은요, 자기 신분이 노비예요. 그래서 노비 해방, 신분 해방 운동을 했다면 망이 망소이는 그냥 평범한 평민이거든요. 근데 왜 난을 일으켰냐면 이 망이 망소이가 살았던 동네가 공주 명학소입니다. 근데 소라고 끝나거나 향이라고 끝나거나 부곡이라고 끝나는 동네들은요, 정부가 세금을 더 뜯어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좀 힘들었죠. 그러면은 바로 그거에 관련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우선 1번 국가로부터 공음전을 지급받았어. 요거는 조선시대 때 왜 돈 많은 자제 아니 그 품계가 높은 그 저기 영의정 좌의정 이런 애들한테 이제 국가에서 땅을 주잖아요. 땅을 주면 그거를 자식한테도 계속 줄 수가 있어요. 그게 공음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5품 이상이야.
그럼 내 자식도 과거 시험을 안 보고 5품 이상이 될 수 있어. 그런 건 음서제도입니다. 이제 공음정은 음서제도는 고려 때부터 시작이 돼서 조선 때까지 유지가 됐는데요. 고려 때가 심했고요. 조선 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의관, 역관 등 기술관직이 세습했지. 뭐 요거는 이제 고려, 조선 다 비슷했는데 이거랑 내용이 안 맞죠? 가부개혁? 갑자기 가부개혁이 왜 튀어나올까요? 요거는 바로 언제예요? 조선 후기, 대한제국 직전이죠. 자, 형평운동은 어떤 거냐면 우리 배웠어요. 백정들이 자기네들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형평운동을 했습니다. 바로 조선 말, 그 다음에 대한제국 초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까지 꾸준히 유지가 됐던 운동이 형평운동입니다. 자, 답은 5번. 일반 군현민에 비해 세금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어. 맞습니다. 끝자리가 군, 현이 아니라 끝자리가 향소부고. 예를 들어 수택, 우리 학교가 교문동에 있죠. 교문군, 교문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문향, 교문부고, 교문소라고 이 동네를 쓴다. 그럼 이 동네가 세금을 많이 뜯기는 안 좋은 동네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망이망소이는 공주 명학소에서 살던 형제로서 얘네들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착취하는 것에 불만을 뿜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6번. 여긴 대놓고 고려라고 나왔네요. 그쵸? 그럼 고려 후기의 역사사와 역사인식, 고려 후기에 쓰여진 책을 찾으시는 문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몽골의 침략을 겪으면서 고려에서는 민족적 자주의식이 고양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된 이후에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유구함으로 강조하는 새로운 역사 서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후기에 자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쓴 역사책이 뭐냐? 이게 바로 요거의 문제인데요. 답은 1번이고요. 지금 1번하고 2번은요. 고려 때 쓰여진 책인데요. 2번은 고려 중기에 김부식이 쓴 거고요. 요거는 고려 후기에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답은 1, 2번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주적인 민족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삼국유사예요. 삼국사기는 정사예요. 약간 요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역사고 요거는 그냥 합리주의 사관이 뭐냐면 정확한 역사를 쓰는 거죠. 삼국사기는. 그 다음에 3, 4, 5는요. 다 조선시대 때 쓰여졌고요. 예,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 신채호가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선 때 쓰여졌고 요것도 조선 때 쓰여졌고 요거는 이제 저기 신채호가 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에 왕의 업적. 자, 이거 다른 반 친구들도 2020학년도 기출문제, 2019학년도 기출문제 풀었는데 그때도 나왔어요. 이 왕이 시험 문제로.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되는 헷갈릴 텐데 측우기 등도 이 왕 때 발명되었어. 대박. 측우기 장영실. 이건 초등학생도 알죠? 이 왕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때 농사직설이라는 책도 만들어서 백성들이 농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게끔 도와줬죠. 자, 여기서 세종대왕하고 관계 깊은 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답은 1번이고요. 요거는 저랑 기출문제 푼 반들이 몇 반이 있어요. 그 반들은 요걸 알 거예요. 전분 육등법을. 자, 암튼 요 전분 육등법은 이거예요. 좋은 땅은 1등급, 나쁜 땅은 6등급으로 나뉜 다음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나쁜 땅, 안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굉장히 형평성 있는 세금 제도를 전분 6등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바로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습니다. 참고로 진대법은 고구려 때 고국천왕이 만든 거고요. 3번 균역법은 조선 후기 영조가 만든 법이고요. 4번 대독법은 조선 후기 때 시행되기 시작해서
뭐 전국적으로 대동법이 시행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라고 아마 중3 때 배웠을 거예요. 중2 때 2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노급은 어느 시대 거냐면 여러분 신라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안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이 전쟁. 자, 전쟁 징비록 유성룡 임진년. 이 전쟁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그럼 임진왜란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1번 서희. 오마이갓. 이건 고려죠. 자, 그래서 이건 땡. 2번 친명배금 정책.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하다. 요거는 병자호란입니다. 인조 때 일어났죠. 조선 인조 때. 3번 한산도 해전. 답은 너무도 드러나게 3번이네요. 근데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명랑해전하고 여러분 한산도 대첩 이거 제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어머 5번 보기 보세요. 인천 상륙사전 너무 재밌네요. 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예, 이건 6.25 때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는 한글로 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언젠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문서는 한글로 쓴 약속 증서이다. 이순이 장대윤에게서 상평통보 70량. 자, 여기다 줄을 쳐볼까요? 네, 상평통보는 어느 나라 거냐면 조선 겁니다. 자,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 가운데 세마지기를 장대윤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자, 우선 조선을 찾으시면 돼요. 조선 찾아보세요. 자, 답은 3번이에요. 자, 왜 3번이냐면 담배는 조선 후기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1번 정전은요 신라 거고요. 고액 화폐로 활구는 은병이라고도 하는데 고려 때 유통되었던 화폐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과 제도는 고려고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평란도에 와서 무역했던 시기도 고려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여러분 담배, 고추,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건 조선 후기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작물들이에요. 예, 그거 알아두세요. 자,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조선 후기 사상계. 조선 후기래요. 이런 거 1모듬, 2모듬 안 읽어도 돼요. 조선 후기의 사상.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른 게 뭐예요? 저는 조선 후기 사상이 뭐예요? 정치 사상, 뭐 이런 거죠. 저는 실학이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뭐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몰라도 고르시면 돼요. 조선 후기 걸 고르시면 돼요. 자, 신진사대부. 오마이갓. 이거 언제 거죠? 바로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이고요. 고려 말에 이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도입해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고, 자, 이황 이이는 언제 쪽 분이세요? 조선 사람이지만 조선 전기 중기 사람입니다. 그쵸? 자, 최충. 이건 고려 사람이에요. 구제합당을 설립하여 유학을 진흥시켰다. 고려 때 사람입니다. 4번 북학파. 요게 바로 조선 후기에 중상학파로 유명했던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청나라 갔다 왔다고 북학파라고도 이름을 지었죠. 답은 4번이고요. 여러분 육두품은 언제 사람이에요? 바로 통일신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1번. 여기부터는요, 여러분,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 깊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다 맞았을 테니까요. 그쵸? 아닌가요? 자, 우선 통리기무화문, 그 다음에 별기군, 언제죠? 바로 강화도 조약 이후의 일입니다. 답을 골라보세요. 답은 2번이네요. 여러분 혹시 청해진 체크했나요? 요거는 완도, 청해진, 장보고고요. 별무반, 고려. 요 1번은 통일신라. 요거는 별무반이니까 고려. 4번의 신돈도 고려. 그 다음에 화백회의는 신라. 예. 자, 그 다음에 12번. 여러분 너무 쉬워요. 이거 뭐예요? 우금치 전투, 전주화야, 고부봉기.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고르세요. 답은 5번. 자, 3번, 13번. 다음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 자,
몇 년 전부터 청과 일본 상인이 상점을 한성에 개설하므로 우리는 영업의 이익을 잃게 되어 생업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시전 상인들은 가게의 문을 닫고 시위에 나서며 정부에 다음을 요구했다. 외국 상인들은 인천 계양장에 물러나게 하고 한성은 우리 상인들만 영업하게 하라. 그러면 양측이 모두 생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여기가 근현대사잖아요. 동학 다음이고 막 이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청과 일본, 요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왠지 그 개항 시기인 것 같죠? 그러니까 개항 시기이고 경제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됐다. 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기억이 날려나?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을 처리해 준 사람이 청나라죠. 그래가지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해서 청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의 상권을 장악했어요. 그 전에는 강화도 조약으로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의 인천의 상권을 장악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거와 관계 깊은 게 대놓고 청나라 뭐 상인 이런 거 나오니까 정말 뭐 잘 모르더라도 국어 공부만 해도 요 자료는 1번하고 연결이 되는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말 아닌 거는요.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 우리나라가 국산품 애용하자는 운동이고요. 정부 주도로 새마을 운동했던 건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일자에 의해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고요. 그 다음에 양전사업과 더불어 지게발급은 바로 1897년 고종이 한 광무개혁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4번은 이 이화학당 생도인데 3월 초 경성에서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하고 학생과 시민이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며칠 후 고향으로 돌아와 태극기를 만들어 시장에서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며 흔들며 만세 시위를 함으로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 사람 누굴까요? 유관순이에요. 그쵸? 옳은 것. 민족운동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3.1운동이죠. 3.1운동으로 끼친 영향. 뚜뚜뚜뚜뚜뚜. 답은 1번.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우리 3.1운동 때문에 일본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꿨죠.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가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옳은 것은 이 건물은 옛 이곡수리조합사무소로 일제에 의한 수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는 자국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의 경지 정리와 개간, 벼 품종 개량, 대규모 수리조합 창설 등을 추진으로 뭐뭐를 실시했습니다. 이곡수리조합도 이 수탈 정책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줄에 1차 세계대전은 언제적이에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거 우리 세계사 공부했으니까 대충 알 거예요. 이때 일본이 참전을 했고 일본은 승전국이었어요. 그 이후 일본은 어마어마한 산업혁명, 그 다음에 군수물자 생산 때문에 쌀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쌀을 뜯어가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게 뭐냐?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산미 증식 계획. 192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경제적 약탈을 한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산미 증식 계획을 찾고 싶은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선 하나하나씩 제껴 보겠습니다. 자, 1번 메가다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때는 언제냐면요. 우리 일제강점기 오히려 전이에요. 예. 그 의사조약 그쯤 메가다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한 회사령. 요거는 1910년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독점 판매권이 폐지되었다. 이건 신해통공으로 정조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4번 한국의 식량 사정의 악화로 다량의 만주산 잡곡이 수입되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쌀을 하도 뺏겨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산, 만주산 잡곡이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자, 5번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한경도 등지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이때는 1885년으로 아니다. 1889년 방공령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요걸 계기로 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답은 4번.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3점이죠?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광주 학생 시위 사건 바로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이거를 누가 도와줬죠? 신간회가 도와줬죠. 그러면 요 단체가 누굴까요? 여기 보면은 허헌, 홍명희 등 뭐뭐의 인사들이 민중대회를 추진하려다 지도부를 비롯해 관련 인물 수십 명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안타깝게도 무산되었다는군요. 신간회가 도와주려다가 많이 못 도와주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나 신간회도 약간 흐지부지 됐던 사건이에요. 신간회랑 관계 깊은 거 답은 2번 정오의 선언입니다. 2번이라고 했죠? 네. 17번. 자, 밑줄 친 우리 군대. 이 우리 군대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들의 염원인 조국의 삼천리 강토에 진주를 실현코자 국내 진국작전. 자, 당시 주중 미군 사령관 원조를 받아 우리 군대. 자, 우리 군대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 찾아보세요. 답은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얼마 전에 배운 걸 알죠? 자, 뭐 여기 봉오동 전투는 대한독립군. 중국 공산당과 연합한 예난에서 공산당하고 연합한 애는 조선의용군. 요 쌍성보 전투는 요거는 저거다. 한국독립군. 그쵸? 지청천에. 그다음에 양세봉의 지휘하에 활동한 건 조선혁명군. 기억나요? 다 까먹었죠? 답은 어쨌든 4번. 자, 18번. 이건 우리 얼마 전 시험범입니다. 경부고속도로. 1900 언제죠? 60년대, 70년대. 바로 박정희 때. 정확하게 경부고속도로는 1960년대 박정희 때죠. 답은 2번.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틀리면 진짜 선생님 너무 속상해요. 자, 19번.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으며 광복 이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자, 파리 강화에 파견되어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다. 김원봉을 주도로 개선된 민족혁명당에 참여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선임되다. 김구와 함께 평화에서 개최된 남북협상에 참가하다. 누구죠? 김규식입니다. 정답. 김규식하고 김구 선생님이랑 왜 김일성 만나러 갔었잖아요. 그거 설명했죠? 답은 3번. 왜 3번이에요? 당연히 좌우합적 운동 김규식이 했다는 거 여러분 배웠고요. 갑신정변 주도한 사람은 김옥균.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한 사람은 신채호. 그 다음에 홍콩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킨 사람은 윤봉길.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3번이죠. 자, 20번. 미출진 시민들의 요구. 자, 박종철입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우리 시험 공부하느라고 여러분 정말 잘 알을 텐데 박종철 6.29 민주화 선언. 자, 바로 6월 민주항쟁. 그리고 6월 민주항쟁으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됐습니다. 그쵸? 고르세요. 답은 5번. 어머, 선생님이 낸 문제랑 똑같네요. 네. 여러분 솔직히 이 3페이지, 4페이지는 거의 다 맞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올해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쵸? 한두 문제 빼고는 3페이지, 4페이지는 거의 뭐 주워 먹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다 맞았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 한국사는 여기 보면 음, 여기 보면 등급이 총 50점 만점이에요. 이거 다 맞으면 총 20문제를 다 맞추면 50점 만점인데 40점 이상이면 1등급, 35점 이상이면 2등급, 30점 이상이면 3등급, 25점 이상이면 4등급입니다. 즉 이거는 다른 수능하고는 다르게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고 웬만하면 문제가 쉽게 나와서 정말 바보만 아니면 3등급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학교 수준으로도 풀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국사에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기출문제 풀 때 이렇게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는 좀
한국사 공부보단 국영수 공부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좀 이렇게 한국사 공부 좀 정리해서 올라가면 고등학교 생활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나요? 재미없었죠? 문제풀이는? 어쨌든 긴 시간 선생님하고 문제풀이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기출문제 올려놓고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풀어보기로 해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